안녕하십니까. 2020년 유네스코 세계 빛의 날 기념 강연을 맡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서종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보 디스플레이와 의학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히포크라테스와 로마의 갈렌 시절부터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가 기능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체 해부를 하여서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의 해부학 강의실입니다. 르네상스 시절부터 의학 교육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해부학 교육을 통하여 우리 몸의 정상적인 구조와 이에 따른 기능, 그리고 병이 생겼을 때 몸의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그동안 가설로 알려져 있던 다양한 의학 지식들을 실제로 검증함으로써 의학은 매우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맥피와 정맥피는 따로 흐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윌리엄 하비는 해부학적 관찰을 통하여 심장이 짜내는 피가 동맥피고 심장이 짜내기 위해서 받아들인 피가 정맥피임을 보여줌으로써 심장이 우리 몸 혈액순환의 중심이고 동맥피와 정맥피는 같은 혈액순환계 안에 있는 동일한 액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의학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광학기기입니다. 레브누크와 후크는 현미경을 통하여 조직을 관찰하고 조직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포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현미경의 발명은 우리 눈앞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주었죠. 세포의 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몸의 병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라는 세포병리학이라는 개념을 루돌프 비리오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고, 미생물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미생물을 퇴치하면은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양한 백신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드디어 인류가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질병 현상들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질병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생각하게 되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눈은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맨 앞쪽에 각막, 그리고 안쪽의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눈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눈 안쪽에 혹은 렌즈에 질병을 알려면은 눈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단면을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단면을 관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각막 표면에 초점이 잘 맞춰진 가느다란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각막 안쪽에, 눈 안쪽은 깨끗한 물과 비슷한 체액으로 차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물의 굴절률이 다르면은 경계면에서 빛이
굴절하거나 반사를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각막 표면은 공기랑 접촉을 했으니까 각막 표면에서도 빛이 굴절하고 반사를 하겠죠. 그래서 초점이 잘 맞은 가늘한 빛을 쏘이면은 각막 표면에서 일부가 반사를 하고 각막 안쪽 면에서도 또 일부가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반사라는 빛을 정면에 관찰하면은 이렇게 각막을 자른 것처럼 각막의 단면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각막 내면 쪽을 굉장히 확대해서 관찰하면은 오른쪽에 이 회색 사진과 같이 보이는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은 좀 얼룩얼룩하게 무늬 같은, 마치 표범의 무늬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범 무늬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각막 안쪽 세포의 경계들입니다. 그래서 각막 안쪽에 세포의 개수나 모양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면 또 다른 관찰할 수 있는데요. 각막이 볼록하게 올라온 정도에 따라서 각막 근시나 각막 난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고리빛을 각막위에 비춰주면은 이 사진에 제 눈 각막위에 맺힌 것처럼 고리 모양으로 각막위에 빛이 맺힙니다. 그럼 저 고리 사이에 간격을 눈 앞에 있는 카메라로 오른쪽 위에 회색 사진 같이 읽어내면은 각막이 얼마나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각막 근시나 각막 난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광학계를 잘 설계하면은 눈 속까지도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제 눈의 망막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가운데 검게 보이는 곳이 황반부, 시력 중심부고, 그 황반부에서 왼쪽으로 마치 보름달처럼 둥글게 떠 있는 것이 바로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의 망막까지도 광학계를 잘 설계를 하면은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망막을 스캔해서 관찰하는 장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관찰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고,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빛의 영역도 적당히 카메라를 쓸 수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특수한 카메라를 쓰면은요, 엑스레이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카메라 없었으니까 엑스레이 필름을 썼었는데요. 요즘은 그러한 카메라 혹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엑스레이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가슴 사진을 찍을 때 더 이상 필름을 안 쓰고 바로 읽어내는 엑스레이 장비들이 보급이 되고 있죠. 눈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광선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적외선 영역으로 눈을 관찰하면은 조금 더 눈 깊은 곳까지 눈의 자극을 덜 주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 파장대가 아닌 특정 파장대를 이용하면은 재밌는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플루오세인이라는 염색약을 눈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고 찍은 사진인데요. 플루오세인은 파란 빛을 받아들여서 초록빛을 내놓는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색약을 쓰면은 우리 눈 표면에 있는 눈물층을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눈물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사진에서는 눈물층에 플루오세인 염색약이 섞여서 아주 연한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얼음 갈라지듯이 연한 초록빛이 사라지고 검게 보이는 부분은
눈물층이 깨져 있는 부분입니다. 즉 건성환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눈물층이 깨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적외선을 이용하면요, 눈 안쪽 깊은 곳까지 관찰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서 초점이 잘 맞는 정보들만 얻어서 컴퓨터로 계산하면은 망막의 단층 영상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해서 얻는 영상이죠. 그래서 아까 초점이 맞는 빛을 각막에다가 비추어서 각막 단층 촬영을 하듯이 망막도 단층 영상을 얻을 수 있어서 망막에 있는 병변들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기들의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심지어 단층 촬영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얻을 수 있는 기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은 치료를 해야겠죠. 약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물론 과학적인 방법들이 쓸 수 있겠지만, 오늘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때 광학적 기기들과 그리고 정보 디스플레이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과 수술자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수술 현미경이 있고 수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눈 수술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 기구들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기계, 일종의 로봇이 오른쪽에 있고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정보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술을 도와주는 간호사분이 저 기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수술하는 사람이 최적의 상태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시면 수치가 변하죠. 기계에서 수술 기구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 주면서 눈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안과 수술방입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하고 있는데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수술하는데 왼쪽에는 큼지막한 모니터에서 현재 수술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기계가 있습니다. 역시 백내장 수술할 때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기기 작동들을 제어해주는 일종의 수술 로봇입니다. 이 수술 로봇의 상태가 창 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현재 수술 기구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을 할 때 수술하는 사람의 감에 의존해서 수술했다면, 요즘은 그 감이라는 상황을 모두 다 숫자로 바꿔서 최적의 조건으로 수술할 때 이런 숫자, 이런 조건입니다 라는 것들을 기계가 전부 도와주고, 또 그 상태를 수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수술을 도와주는 간호사나 아니면은 다른 의사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떠오르는 과가 역시 외과죠. 외과는 굉장히 다양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위암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위암 수술을 할 때 배를 굉장히 많이 열고 직접 위를 잘라내고 하는 수술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발견도 빠르고 수술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배를 전체를 여는 대신에 배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배를 열어 직접 위를 보면서 하는 대신에 내시경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뱃속을 관찰하면서 수술하게 되죠. 내시경 수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외과적 매듭 만드는 법이나
외과 수술 기구들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래 사진들과 같이 굉장히 재밌게 생긴, 마치 젓가락처럼 생겼지만 그 끝에 아주 작은 집게나 가위, 그리고 전기 소잡기 같은 것들이 달린 내시경 수술로 위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위를 봉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실제로 위 절제술을 보면은 한편의 영화를 감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몸의 작은 구멍을 뚫고 빛을 비추며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수술하는 내시경 기법은 기존의 수술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에는 갑상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갑상선에는 종종 종양이 생기는데요.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목에 길게 절개를 하고 이 절개를 통해서 종양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는 옷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목이 아닌 다른 곳에 작은 절개를 하고 이 절개를 통해서 수술기구를 넣어서 수술함으로써 흉터를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갑상선 주변에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목소리에 매우 중요한 신경이 있었습니다. 이 신경이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종종 손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돌이 후두신경을 잘 관찰하면서 손상 없이 수술할까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고민거리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해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왼쪽이 수술 로봇이고 오른쪽은 수술 로봇을 조정하는 조정기입니다. 수술 로봇을 쓰게 되면은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긴 내시경 수술 도구를 오래 잡고 있으면은 손이 떨렸을 때 내시경 끄트머리가 같이 떨릴 수가 있어서 수술 영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도구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싶어서 배율이 높은 카메라를 썼을 때 내시경 카메라를 잡고 있는 손이 맥박이 뜰 때도 맥박에 따라서도 약간씩 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배율 카메라를 쓰면은 그런 미세한 떨림 때문에도 수술 화면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수술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이 로봇을 쓰게 되면은 그러한 미세한 떨림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도 훨씬 더 높여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항상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도 더 좋고 수술 시간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술을 하고 있는 팔은 아주 잘 움직이고 나머지 팔들은 전혀 떨림 없이 잘 잡고 있어서 안정된 수술 화면을 보여주면서 또한 꼼꼼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제어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쪽 눈으로 들여다보며 수술하기 때문에 입체감도 생생하고 매우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쪽에서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연결 조직들과 신경들까지 세세하게 다 관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현미경과 같은 과학적 수술 도구들과 정보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수술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넣었을 뿐만 아니고 수술 성공률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의 뇌종양 수술입니다. 보시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수술하고 있고 그 앞쪽에는
뭔가 줄이 쭉쭉 꺼져 있는 검은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수술화면이 있는데요. 오른쪽 수술화면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저 화면이 오른쪽 눈 화면과 왼쪽 눈 화면이 동시에 보여주는 3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3D 안경을 쓰고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맨눈으로 보면 저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겹쳐져서 보입니다. 즉 3D 안경을 쓰고 저 모니터를 보면은 수술자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수술자 앞에 검은 모니터에는 수술 전 촬영한 MRI 사진이 떠 있습니다. 보시면은 뇌종양이 검게 둥글게 보이고 있습니다. 뇌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열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뇌종양 위치가 수술에서 종양을 제거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정상 조직과 뇌종양 조직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정상 조직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뇌종양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3차원적인 좌표가 필요한데요. 이를 수술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가이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있고 GPS 센서가 있듯이 천장에 센서가 있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GPS와 유사한 센서가 있어서 뇌의 위치, 뇌의 방향, 그리고 뇌 종양의 위치와 방향, 이런 3차원적인 상대 좌표들을 저 측정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쪽에서 플루오레스테인 염색약을 이용하여 눈물층을 관찰하는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아미노레뷸리닉 산이라는 약물은 파란 빛을 받아들여서 붉은 빛을 내는데요. 이 약물이 주로 뇌종양세포에만 들어가고 정상적인 세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약물을 먼저 환자에게 주고 수술 중에 파란 불빛을 수술하는 곳에 비춰주게 되면은 뇌종양 부분만 아래 사진 같이 붉게 물들게 돼서 뇌종양을 꼼꼼하게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뇌종양 제거 중 정상적인 뇌신경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뇌신경계의 반응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뇌신경에 주기적인 자극을 주어서 뇌신경들 사이에 정상적인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마취하는 동안에 환자의 마취 심도를 조절하고 환자의 모든 생활 징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약물 주입 펌프, 그리고 환자의 생체 활성 지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뇌하수체 선정 환자의 수술 사진입니다. 뇌하수체는 머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 과거에는 두개골을 상당히 크게 열고 들어가야 제거를 할 수 있었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 기구의 발달에 힘입어 코를 통해서 머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수술 기법이 개발되었고 그림과 같이 3차원적인 정의 파악 기구들을 이용해서 현재 수술하고 있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MRI 사진과 CT 사진에서 겹쳐서 확인하면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술 후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었죠. 이와 같이 첨단 내시경 수술 기구들과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수술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심장내과였습니다.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가슴을 열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의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가늘고 기다란 관을 밀어넣고 이 관을 이용하여 좁아진 심장 관상동맥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역시 심장 기능이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 중에는 집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시술이 잘 되고 있는지도 관찰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우주왕복선 발사 조정실 같은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기는 회복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역시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많이 배정되어서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센서 기술의 발전과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에서 보시듯이 수십 명의 환자들을 적은 의료 인력이 돌보면서도 전에 많은 의료 인력이 돌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훌륭하게 환자들을 관찰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명이죠.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이 바꾸고 있는 의료 환경,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 영상의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의학 영상을 토대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의 향후 경과를 예측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상과인데요. 과거 엑스레이 필름을 썼을 때에는 엑스레이 필름이 현상되고 인화될 때까지도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고 판독을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같이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의료 영상으로 바뀌면서 영상 획득을 함과 거의 동시에 서버에 저장되고 서버에 저장된 의학 영상 자료를 여러 의사들이 같이 보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빨리 수술받고 빨리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마치 로봇이 세 대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서 정신없으셨을 텐데요. 실은 지난 5년, 지난 10년간 의료 환경의 변화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고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광학기술, 의료영상기술, 각종 센서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 빛의 날을 맞이하여 광학기술과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이 우리의 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 학교의 교훈에도 빛이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저 역시 광학기술과 센서 기술,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 그리고 보다 훌륭한 진단과 치료 방법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